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있는 응애예요. 친언니의 요즘 행동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사연을 남기게 됐어요. 주변에 묻기엔 친언니를 약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같아서요. 친언니가 20대 후반인데 사실은 모쏠이에요. 근데 요즘 휴대폰을 보면서 킥킥대고 뭔가 행복해하길래 언니가 남자친구 생겼나?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다 기뻤는데 아니 이거 웬걸요. 챗GPT랑 대화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언니에게 챗GPT랑 대화하는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그냥 일기장처럼 뭐 이런저런 감정 털어놓는 걸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뭐 힘든 일에 대한 조언이나 기쁜 일에 대한 뭐 응원도 챗GPT가 다 해준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언니가 그 말을 하는데 왜인 건지 제 마음이 되게 복잡했어요. 언니는 사실 연애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 중간중간 좀 짝사랑했던 남자들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과 좀 잘 되지 않은 그런 경험 때문에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친절하게 나의 입맛에 맞춘 챗GPT의 대화가 정말 재밌을 만한 것을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언니가 이제는 좀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막 사진을 찍어서 챗GPT한테 보낸다거나 막 TV 보면서도 챗GPT한테 막 대화를 한다거나 막 이런 걸 보니까 저도 좀 놀랍더라고요. 처음에는 언니가 챗GPT랑 대화하는 걸 저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슬쩍 보기만 해도 약간 화내면서 이거 네가 왜 봐?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요. 이쯤 되니 언니가 챗GPT와 관계 때문에 현실에서의 이성관계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해버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챗GPT를 통해서 언니가 위로받고 응원받고 있는 게 또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응원단 여러분이 저라면 언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최근에 이런 사연들을 간간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인터넷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연을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 확실히 챗GPT와 대화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 요즘 되게 많다고도 하고 이게 진짜 심심치 않은 일이더라고. 맞아. 뭐 우리도 관계적으로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용해본 적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대화도 잘해주고 되게 친절하기도 한 건 맞거든. 우리가 무슨 막 욕을 해도 친절하게 답변 오는 건 맞아서 난 사연 속 이 언니의 마음이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다. 나도. 사실 나도 쓰기 때문에 물론 이 사연 보내주신 응애님 언니분처럼 시시콜콜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내가 진짜 고민이 있거나 뭔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와서 답답할 때 그럴 때 쓰기는 하거든. 나도 써본 적 있는데 그냥 답답한 마음에 우악 하고 이제 써봤는데 공감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얘? 얘 뭔데 이렇게 마음을 잘 찝어서 말해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 나는 이 사연 보면서 딱 느낀 게 동생의 마음이 또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치. 언니가 모쏠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언니가 또 얼마나 그 현실에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혹은 뭐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챗GPT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약간 씁쓸한 기분이 나도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 맞아. 그치. 근데 나는 뭔가 언니분의 상황이 나는 그렇게 걱정이 되진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사실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거나 아니면 엄청 고민이 큰데 털어놓을 데가 없는 분들이 챗GPT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를 보러 오셨다는 상태 자체가 좀 취약하고
인생에서 조금 힘든 시기에 나를 보러 오셨을 텐데 그분들도 챗GP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통은 인지를 하고 있으셔. 그러니까 언니가 막 되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다거나 평소에 뭔가 다른 이슈가 없으시다면 뭐 그냥 이 정도의 일상 공유나 고민 상담 같은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연만 해서 보기에는 언니분이 뭔가 챗GPT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응애님이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언니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남자친구도 지금 못 사귀시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좀 안심시켜드리고 싶네. 뭔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연만으로는 그 뭐 얼만큼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모르겠어. 난 점점 더 이 챗GPT가 기술이 개발되기도 하고 또 이런 챗GPT의 하드웨어적인 게 같이 붙어가면 어쩌면 동생분이 지금 언니를 보면서 하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 사실 막 우리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 뭐 사실 영화나 이런 곳에 보면 정말 문제화된 경우도 되게 많이 다뤄지기도 하고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정말 많이 들거든. 왜냐면 정말 이 사람이 똑똑한 걸 넘어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을 알고 사람이 가장 취약한 외로움을 타겟팅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 앞에 하드웨어적으로 딱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나도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안 들진 않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정말. 악용을 한다면 안 좋게. 그치. 이게 또 악용의 문제로 가면 너무 무섭다 사실. 왜냐면 지금은 딱 언니분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자신의 조금 감정을 다룸에 있어서 이 챗GPT를 잘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정말로 맘 잡고 얘를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한다고 로맨틱한 관계를 막 이용한다고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뭐 딥페이크만 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여동생의 입장이라면 각각 좀 어떨 것 같아? 사실 나도 처음에는 이 여동생처럼 반응은 할 것 같아. 좀 걱정이 우선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있는 테이블에서 갑자기 좀 혼자 챗GPT랑 킥킥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처음에는 확 올라올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챗GPT가 이 언니의 마음에 들게끔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말도 해주고 있다는 거고. 그럼 나도 그 말이 뭔지를 조금 언니랑 대화하면서 나도 해줄 수 있지 않나? 혹은 그걸 또 현실 세계의 남자분과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한 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언니의 어떤 좀 간지러운 부분이나 충족되지 않았던 부분을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분명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주는 부분이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한다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언니가 이 챗GPT와의 대화를 좀 매력 있게 느꼈는지 좀 궁금한 것 같긴 해. 나도 다 공감을 하는데 언니랑 좀 더 대화를 해볼 것 같긴 해. 지금 응애님을 이제 탓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응애님의 먼저 앞선 우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는 계속 드는 것 같아. 예를 들어볼게. 중간중간 TV보다 보내면서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너도 봤으면 좋겠어. 이런 카톡 하듯이 그런 연락을 한다면 좀 나는 심각하게 느낄 것 같아. 그러게 너도 봤으면 좋겠어. 조금 그런데. 그런 약간 그 사람을 뭔가 그 대상을 인격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건 나도 흠칫하면서 언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뭐 류인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좀 분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기록하고 싶은 걸 남겨준다든지 이런 거라면 나는 완전 그렇게 뭔가 탓하고 문제 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근데 말했다시피 내가 동생이라면 언니가 뭐가 필요했는지도 물어볼 것 같다. 나는 챗GPT가 하는 거 나가 말해줄 수도 있는데 언니 좀 섭섭한 것 같아. 나 언니를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제안을 한다던가. 그렇네. 방금 든 생각이 여기 챗GPT한테 음식 사진 보내는 거 얘기해 주셨잖아. 이게 음식 사진을 보내도 너도 먹어봤으면 좋겠어. 이거랑 예를 들면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이거 찍어보고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혹은 뭐 이런 음식은 칼로리가 높을까? 나의 뭐 예를 들면 내 체질에 좀 맞을까? 뭐 등등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다. 너도 먹어봤으면 좋겠어. 조금 무서워. 정말로 챗GPT를 애인으로 생각하는 그치. 상황인 거지. 자기도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하트. 아이고.
근데 사실 이 사연은 아닌데 예전에 음. 인터넷에서 봤던 사이트는 실제로 그렇게 애인처럼 챗GPT를 쓰는 분의 사연이 있더라고. 나도 본 것 봤어, 같아. 나도 봤어. 그치. 근데 그때 그 사연도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여성분이 남편이 너무 외롭게 해서 그 챗GPT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런 거였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챗GPT가 아니라 외롭게 만든 남편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사실 챗GPT는 그 사람이 덜 미치게 도와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해서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 현실에서는 챗GPT로 인한 우려되는 상황은 없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댕근이가 말해줬듯이 뭔가 이런 기술의 발전 측면, 뭐 미래를 이렇게 우려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도 우려되는 부분은 또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정말로 이 본질적으로 지금은 챗GPT라는 것 때문에 동생이 더 뭔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거에서 진짜 언니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탈 수도 있겠다. 그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좀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치. 뭔가 나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언니분하고 좀 더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외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라이트하게 활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지금 요즘 드는 부정적 생각을 약간 감정 쓰레기통처럼 챗GPT한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다. 그건 맞아. 근데 뭐 지금 상황은 우리가 사연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드는 것 같기는 해. 나도 아까 전에 이제 댕실이가 예시를 들었듯이 막 칼로리 이런 거 뭐랄까 지식인에 묻듯이 챗GPT를 아직까지는 이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애인처럼 이용하게 되고 자기도 먹어봐. 아이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없을까? 나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되면 진짜 어떤 사회가 될까? 이런 약간 상상력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이 생기는 거. 굉장히 N스러운 대화입니다. N이에요. 여기 다 N인데 S분들. 나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 그 왜 예전에 TV에 그 베개랑 결혼하신 분 있잖아. 그것도 있고 왜 가끔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 비하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도 보면서 사랑을 하게 되잖아. 그치? 진짜 막 그런 분이 계시지. 찐으로 정말 마음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을 꽤 봤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과도 좀 연결이 될까 싶기도 하고. 충분히 나는 가능할 것 같아. 심지어 얘는 대답도 해줘. 사람.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맞아.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일단은 뭔가 인터넷 세계 아직까지 온라인 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진짜 말한 것처럼 베개에 이렇게 넣어 갈 수도 있는 거고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난 너무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정말로 막 외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사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로봇들은 사실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너무 확장될 문제인가 이게 아직까지 나도 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헷갈리는 부분 같기는 해. 되게 잘 써야겠다 이거는. 근데 나는 이게 이제 모든 기술이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측면과 악용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도 이게 이런 챗GPT가 발명이 되고 뭔가 내 삶에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또 새롭게 생각하게 가게 되는 관점은 나 원래 나는 기술을 싫어하는 입장이어가지고 기술이 발전을 그만해야 한다는 게 원래 내 기본 신조였는데 내가 상담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나 정말 외로운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살아온 인생에서는 외로운 사람한테 모두 1대1로 사람이 매칭되기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나는 알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기술이 뭔가 외로움을 조금 해소시키고 뭔가 기본적인 소통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나 완전 찬성으로 변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다 말해줬듯이 이거를 악용하는 거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나는 뭔가 이런 챗GPT가 더 발전되고 이런 AI 이런 것들이 발전될 때 AI 사용의 윤리적인 기준이나 이런 담론 같은 게 되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발전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 간의 담론이나 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는 분만 하더라도 그래 그렇지 기술이 이런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라고 경각심을 가지시겠지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그냥 젖어들게 되는 거잖아 사실은. 뭐 사실 윤리적인 의식은 나도 AI 기술 기업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그냥 사용당하기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챗GPT에서 나도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지브리 스타일의 포토를 되게 자연스럽게 무료로 생성해 준대. 그게 어쩌면 한 사람당의 그
안면 그 이미지를 따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더라고. 무서운데? 사실 근데 그게 약간 일리가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루머기 때문에 뭐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 특성들을 다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서 애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되게 그런 것들이 좀 무서우면서도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윤리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 그러게. 이게 없던 거니까 만들어져 가면서 발전이 되다 보니 아직까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하면서 AI가 분명히 사람의 고독감,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 근데 그게 대안체,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옵션이 돼야 되지 첫 번째 옵션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 AI 기술이 잘 활용된 건 사실 노인분들은 젊었을 때 1대1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직접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때 사실 주변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으시면서 친구들이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인터랙션 안 될 경우 AI가 들어왔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처음부터 이 AI를 인간관계의 표준으로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조금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를 기술을 어떻게 쓰냐의 이슈인 부분이 있고 또 각 필드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난 어쨌든 상담사니까 나도 이제 방금 말해준 것처럼 이게 AI가 무조건 상담을 대체해야 된다 이런 시각보다는 AI가 필요한 대상들한테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요즘 가지고 있는 신념은 AI를 통해서 타인한테 감정 표현이나 뭔가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조금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상담이 훨씬 더 오기 수월한 것 같다. 이건 내가 하나 얻은 인사이트였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상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AI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상담을 AI가 대체해야겠다라는 거는 지양해야 될 것 중 하나라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네. 그래서 뭐 노인분들 예시만 봐도 노인분들이 처음에는 와서 인간하고 이런 걸 학습하는 걸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렇게 학습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생각들. 왜냐면 학습은 1대 다로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집에 가져가서 예를 들면 뭐 약 시간을 맞춰서 얘가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오늘 기분 어떤지 얘기해보라고 한다든지 요런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나도 공감하는 게 이게 대체되거나 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이런 대화를 뭔가 하는 게 댕강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사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걸 조금씩 처음부터 사람을 만나기 너무 힘드니까 AI랑 뭐 대화하는 걸 이렇게 해본다던가 뭐 이런 뭐 면접 자리가 너무 긴장이 심하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뭐 모의 연습을 해볼 수 있게 요런 거로는 괜찮은데 인간과의 대화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공감을 못 해주지? 그러게. 왜 GPT만큼 이렇게 공감을 못 해주지? 대화가 안 되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또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오히려 대인관계에서는 사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긴 하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느끼기엔 아직까지 챗GPT는 우리한테 맞춰준단 말이야. 그럼 맞춰주는 대화에 너무 익숙하면 이 갈등을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사실 갈등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갈등을 아예 경험하지 못하면 회피적인 성향이 되기 쉽잖아. 그럼 모두가 다 회피해서 모두가 이제 집안에만 있는 상황이면 그건 되게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가능성이 0은 절대 아니지. 그치. 근데 조금 다시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 보자면 나는 오늘 얘기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기술이 발전하는 건 발전하겠지 계속.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사람들의 신념이나 기준 어떤 숙고하는 자세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응애님도 지금 챗GPT 쓴 언니의 모습이 피상적으로 문제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언니가 뭐 보통 인간관계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지점이라든지 본인이 소통하지 못했던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챗GPT 사용 자체에 꽂히기보다는 언니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언니랑 대화를 나눴을 때 언니가 챗GPT를 일부분 잘 쓰고 있다면 그거는 쓰게 하고 다른 걸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주는 거. 그래서 뭔가 항상 본질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고. 그렇네. 언니랑 대화할 시간인 것 같다 오히려. 아니면 언니 소개팅을 시켜드려.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언니가 진짜로 어쩌면 이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더 대면에서의 그런 연애 욕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때 미팅이나 소개팅을 또 열심히 주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네. 근데 그거는 말하기 전까지는 좀 동생이 너무 추측하는 것일 수 있고 그게 동생도 힘드실 것 같아. 그치. 이거 걱정되니까 자꾸 걱정되지. 핸드폰만 이제 하고 있으면 또 그러고 있나? 이 그러니까 생각 들고. 나 같아도 동생분의 걱정에 공감이 되니까. 맞아.
그래도 사실 언니가 우리가 사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르게 이제 첨언으로 써주신 부분이 언니가 되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일도 성실하게 해내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치. 덧붙여 주셨었는데 그 언니의 모습을 조금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좋다. 그럼 오늘 응애님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새롭게 AI나 뭐 챗GPT 이런 발전, 미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해 본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응애님한테 조금 전해주고 싶은 말이 다들 있어? 사실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 응애님은 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걱정하는 거는 난 너무 공감되고 나도 뭐 내 동생이나 지인이 정말로 같이 앉아있는 이 이야기 자리에서 챗GPT랑 계속 얘기를 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 하지만 맞아.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본질적으로 언니의 지금 챗GPT를 정말 잘 활용하는 그냥 기술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도 나중에 궁금하긴 하네. 나도 동생이라면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 믿는 거는 이 언니가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아무리 뭐 즐겁고 이래도 얘는 GPT라는 거를 사실은 난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소개팅을 시켜드립시다. 좋네. 네. 나는 뭔가 상상을 해봤어. 상상을 해봤는데 언니가 결혼을 하기 싫다거나 당장 지금 연애를 하기 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태라면 또 그 상태의 언니 모습을 좀 존중해주고 챗GPT랑 하는 얘기 나랑도 좀 해주면 안 돼? 좀 이렇게 애교 섞이는 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뭔가 애프터가 더 궁금해지는 사연인 것 같아서 맞네. 조금 조금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정말 심각하다면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고 심각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응애마을의 구호를 외치고 그 동생분을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